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은 손흥민이 35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MLS 사무국이 발표한 매치데이 35의 팀 오브 더 매치데이에서 손흥민은 팀 동료 부앙가와 마이애미의 메시 등과 함께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인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마르세유와의 리그왕 원정 경기에서 전반 5분 내준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0대1로 져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9분 투입돼 한 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덴벨레가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공격수 라민 야말은 21세 이하 선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주어지는 코파 트로피를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의 김하성이 10경기 연속 앙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과의 홈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2회 선두 타자로 나와 좌전 안타를 때린 등 4타수 1안타 2득점을 기록했고 팀도 11대5로 승리해 9연승을 달렸습니다. 코보컵 여자부 경기에서 지난 시즌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우승팀인 흥국생명이 페퍼저축은행을 세트 점수 3대1로 꺾고 컵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승을 거뒀습니다. 아울러 요시하라 도모코 신인 감독은 부임 후 첫 공식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쇼트트랙 임시 총감독으로 김선태 성남시청 감독을 선임했다 철회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선임 과정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빙상연맹은 사회적 무리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선임 과정에서 검토가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해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네, 조현일 손대범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반갑습니다. 이게 온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이는 라디오에 너무 빈자리가 보이네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뭐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박재민 의원은 오지 않았지만 농구의 계절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KBL 시범 경기 2025 KBL 오픈 매치데이가 시작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정규리그 개막이 10월 초로 당겨지면서 그동안 치러왔던 컵 대회를 대신해서 시범 경기 성격인 오픈 매치데이가 9월 2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에 3경기가 열렸었고요. 9월 20일 일요일 날 2경기가 열리면서 모처럼 만에 농구가 있는 주말로 아주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짜 농구 팬들 정말 기다렸던 날들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조현일 위원이 이번 시즌 KBL 중계도 계속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해설을 하게 됐는데 시범 경기 중계 시작했습니다. 이 S더비였던 서울 SK와 서울 삼성의 경기를 또 중계했었는데 오픈 매치데이 시범 경기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찼더라고요. 네. 새 시즌을 또 기대케 하는 그런 이 관중들이었습니다. 네. 삼성이 이번 시즌엔 잘할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범 경기 결과들을 자세하게 되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대결들이 있었고 결과는 어땠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총 5게임이 열렸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은 3경기가 있었는데
하위권 후보로 꼽혔던 현대모비스가 우승 후보인 부산 KCC를 무려 90대 61, 29점 차로 꺾었고요. 원주에서 열렸던 원주 DB와 수원 KT 경기에서는 문경은 신인 감독이 이끄는 KT가 85대 69로 역시나 큰 점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는 정관장 아레나에서 안양 정관장과 고양 손호의 경기가 있었는데 홈팀 정관장이 77대 66, 11점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1일에는 총 2경기가 열렸습니다. 창원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LG와 KCC가 맞붙어서 LG가 76대 67 승리를 따냈고요. KCC는 백투백을 2연패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는 SK와 삼성의 이 SW 더비가 펼쳐졌는데 자밀원이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결국 SK가 삼성을 80대 70으로 꺾고 첫 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일단 첫날 있었던 울산 현대모비스 대 부산 KCC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을 볼 지점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동근 감독의 감독 데뷔전이 펼쳐졌고요. 또 이상민 감독이 친정에 들어와서 감독으로 치른 첫 경기였는데 일단은 양동근 감독이 현대모비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스타 군단이라 불렸던 KCC 허운 선수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수비 조직력을 보이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이승현과 함지훈 이 두 농구 도사들이 있다 보니까 볼 흐름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여기에 레이션 에먼스 선수가 26득점, 박무빈 선수가 11득점을 거들면서 아주 손쉽게 30점 차에 가까운 대승을 거뒀습니다. KCC를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완전체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맥이 너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첫 경기에서는 손대범 위원의 말씀대로 수비가 엉망이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공격이 썩 좋은 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97점을 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이틀 연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창원 LG를 받아서 67득점에 그쳤습니다. 뭐 한마디로 한 경기는 수비, 한 경기는 공격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패했는데 또 하지만 또 일부 시선에서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또 허운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면 또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허운 선수는 언제쯤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나요? 네, 허운 선수 현재 지금 종아리 부상 기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첫 훈련, 첫 연습 경기 때 이제 처음 종아리 다쳤는데 처음에 3주 진단이 나왔지만 재검을 받으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6주로 좀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면 이제 슬슬 코트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워낙 부상이 잦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불안한 감은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일단은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의중으로 보이는데 KCC는 여전히 부상 선수가 많지 않나요? 네, KCC는 현재 허운 선수가 부상 중이고 또 김동현, 장재석에 이어서 이호연 선수마저 쓰러졌습니다. 이 세 명이 전부 다 핵심 로테이션에 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몸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일단 KCC 내부에서는 김동현 선수와 장재석 선수는 큰 부상이 아닐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호연 선수 굉장히 뭐 훌륭한 그러니 볼핸들러로 볼 수가 있는데 정밀 검진 결과가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도 KCC가 결국 부상 때문에 네. 전혀 뭐 기대치를 밑도는 그런 경기력에 그쳤었는데 초반부터 부상 소식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께서는 뭐 KCC 이번 시즌 우승 후보라는 거 혹은 이제 한 전력을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그동안 늘 KCC의 후한 점수를 좋았는데 이번만큼은 약간 좀 반대로. 그래요? 네, 저는 일단은 만약이란 단서가 붙는 팀 치고 네. 잘한 팀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해봤자 6이다. 플레이오프를 오이 겨우 미치다. 진출하는. 득점은 아주 기가 막히겠지만 네. 이 수비 조직력에서 꾸준히 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실점 8위까지 내려가면서 네.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예상의 연속인데 사실 여태까지 후하게 줬다가 성적이 그러니까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엔 네. 반대로 가시려는 게 아닌가 새롭게 싶긴 태어나는 하거든요. 기분이겠죠. 아니 네. 좀 더 냉정해지겠습니다. 아, 냉정해지기로. 아니 이제서야. 그러니까 농구를 지금 한 20년 차고 계시잖아요. 저는 동기부여가 가득 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 3위 전후로는 할 것이다. 뚜껑 열었을 때 뭐 대부분의 베테랑 팀들이 초반에는 좀 힘을 빼고 나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KCC는 또 슬로우 스타터 기질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한 3위 정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도 한 4위 정도로 봅니다. 사실 선수들의 이름값 하나하나만 살펴봤을 땐 정말 올스타 군단 뭐 못지않게 네. 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사실 화려한데 사실 이 선수들에게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선수들이 우승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 선수들이 스타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실 이 끌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이 색깔이 좀 안 맞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성적은 기본적으로 잘 나올 것이다. 하지만 대권을 도전하기에는 고심점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 4위권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C에 곽동기가 있었죠. 네, 동기가 없다길래. 박동희 선수 진짜 옛날 선수인데. 네, NBA 선수들이 이럴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다음 질문이요. 넥스트 퀘스천. 확실히 근데 KCC는 시범 경기 이후에는 좀 평가가 살짝은 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반면에 지난 시즌 챔피언 창원 LG도 시즌 첫 선을 보였는데 이건 어땠나요? 창원 LG 같은 경우는 군기가 좀 바싹 든 팀 같았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같지 않게 초반부터 뭔가 굶주려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KCC를 좀 마지막 접전 끝에 잘 따돌렸는데 일단 뭐 이적생인 배병준 선수부터 시작해서 외곽 자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내 외곽의 볼 흐름도 잘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아셈 마레이는 명불허전이었고 잠깐 뛰었지만 마이클 에릭 선수 역시나 좀 마레이 선수를 잘 뒷받침해주면서 또 시원하게 승리 거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팀도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김선영이 온 KT. 이 경기 궁금했거든요. 원주 DB와 경기를 했습니다. 네, KT의 지난 시즌 성적은 좋았지만 사실 보는 재미는 좀 없었습니다. 네, 공격을 잘 못했기 때문인데 문경원 감독과 김선영 선수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첫 시범 경기에서 완전히 달라진 면모를 보였습니다. 리바운드만 잡으면 냅다 달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DB를 맞아서 속공 8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문경원 감독 특유의 빠른 농구를 입혔는데 뭐 김선영 선수야 지금 나이가 뭐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네, 직선 주로에서 달리는 속도는 탑 5 안에 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KT의 다른 선수들 역시도 이 문경 감독이 원하는 공격 농구에 좀 빠르게 적응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KT가 아마도 뭐 10개 팀 가운데서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가장 색깔이 많이 달라진 농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선영 선수가 좀 빨리 녹아들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본인이 이제 수비 실책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후배들에게 내 잘못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다독이는. 이제 KT가 사실 이제 김선영 선수의 별명이 약간 뭐 번개 아니겠습니까? 킴 썬더. 썬더. 킴 썬더. 썬더. 네, 썬더. 그래서 KT에 네. 녹아든 김선영을 볼 것이다. 네. 반대로 DB는 어땠나요? 네, DB 역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팀이죠. 올해 또 20주년이기 때문에 뭐 다들 남다른 포부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NBA 출신의 뭐 헨리 앨런슨 선수까지 보강하면서 이 내외의 화력을 좀 봉합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날 알바노 선수가 뛰질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격이 좀 정말 답답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팀 올 시즌에도 알바노가 막히면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공격이 보일 것 같다라는 그렇죠. 불안감까지 좀 안겨줬습니다. FA로 합류한 이정현 선수가 불과 20분 가까이 뛰면서 2점에 그쳤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화력이 좀 막히는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좀 알바노 선수가 뛰어야지만 이 전체적인 전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선영 선수가 떠난 서울 SK의 경기도 궁금합니다. 네, 이 경기를 제가 중계했었는데 자밀원이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농구 도사 같은 면모였습니다. 자밀원이가 KBL 처음 왔을 때 머리 스타일로 다시 회귀했더라고요. 네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왔는데 트리플 더블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재현 선수도 14점을 기록을 했었고 또 새로 들어온 김낙현 선수는 아직까지 좀 적응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톨렌티노 선수의 이 활약상이 돋보였는데 경기 전에 오세근 선수 만났을 때 톨렌티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을 들고 플레이하는 필리핀 허일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스피드는 좀 느리지만 슈팅은 좋은. 슈팅이 좋고. 네, 그래서 톨렌티노 선수가 수비에 대한 약점은 좀 드러냈지만 확실한 이 SK의 약점이었던 외곽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자밀원이가 있는 한 SK는 영원한 우승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4년 연속 최하위에 오명을 쓰고 있는 서울 삼성. 이번 시즌은 달라질까 기대를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 아들이 이제 삼성 직관이 0승 12패예요. 전적이. 갈 때마다 울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경기를 TV로 시청했는데 네. 올 시즌 볼만한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난 시즌에 이 페이스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범이었던 코언 선수가 빠지니까 그렇죠. 비로소 김효봉 감독이 원하는 농구가 펼쳐졌거든요. 네. 원하는 농구 바로 역시 무한 외곽슛 그리고 빠른 페이스 농구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캐럼 칸터 선수의 좀 듬직한 스크린에 힘입어서 뭐 한우빈,
이대성 그리고 최송모와 이근희 선수까지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외곽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전반만 해도 외곽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었는데 뭐 비록 뒷심이 좀 딸리면서 4쿼터에 10점 차까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달라진 팀 컬러를 보여주면서 올 시즌은 적어도 7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심어줬습니다. 다들 올라가면 누가 내려가나. 자, 일단 안양 정관장과 고양 소노의 경기는 어땠나요? 네, 이 경기에서는 변준영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죠. 뭐 정관장 에이스이자 또 국가대표 자원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는 부상과 또 부진이 겹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소노를 맞아서 4쿼터에만 10점을 올리는 과거 우리가 알던 변준영의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이 전성현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뛰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전성현까지 돌아온다면 충분히 정관장의 농구는 재밌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소노는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66점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뭐 수비 조직력이나 그리고 또 선수들 간의 뭐 호흡, 뭐 대화 이런 장면들은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신인 감독들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또 팀 스타일은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때 보이던가요? 네, 공교롭게도 두 감독 모두 다 친정에서 돌아오면서 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유동훈 감독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감독으로 돌아왔지만 네. 또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것도 역시나 또 안양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본인도 좀 약간 설레고 떨린다고 말했을 정도였고 손창환 감독 역시나 이 안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전력 분석원을 보냈던 감독인데 안양 같은 경우는 좀 더 끈끈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소준혁 선수라든지 박정우 선수 이 젊은 선수들이 좀 터프한 플레이 펼쳐주면서 팀에 잘 녹아들었고요. 이 소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모든 전력을 좀 꺼내진 않았었는데 이 손창환 감독이 원하는 빠른 페이스에 많은 공격력이 발휘되는 그런 농구를 펼쳤었거든요. 네. 조금 더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또 손창환 감독의 작전이 구체화된다면은 새 시즌 좀 기대할 만한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KBL 이번 시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하프타임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오픈 매치데이 전에 KBL 본부와 또 이 해설위원 캐스터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KBL 본부의 설명은 피바도 15분이다. 그리고 12분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굉장히 조급해한다. 네. 급하죠.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정말 급하지 않으면 안 갔었거든요. 마이크도 해체해야 되고 또 뛰어가는 모습이 제 스스로 너무 싫어서 왜냐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예. 채통은 원래 없는데 땀도 나고 이게 그 12분 내에 호흡이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SK랑 삼성의 오픈매치데이 첫날에 화장실을 갔다 와봤어요. 굉장히 여유도 있고 호흡도 가다듬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경기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12분에서 15분은 모두에게 나쁘지 않다. 확실히 선수 입장에서도 체력도 이제 후반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체력도 좀 더 챙길 수가 있고 궁금한 거는 이제 관객 쪽에서는 이제 관중들 입장에서는 어떨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루하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나요? 저는 뭐 12분에서 15분을 체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는 뭐 10개 팀의 이 이벤트 팀들이 워낙 풍성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V로 볼 때는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전이 너무 길어서 CF가 너무 길어서 선전이요. 광고예요. 광고. 이게 15초짜리 방송 경력이 20년 넘지 않아요, 선생님? 여기 가서 뒤에 가서 손 들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시간 동안 좀 손 좀 들고 있어. 저희가 15초짜리 광고를 12개를 더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뭐 어쨌거나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만큼 광고 슬롯이 많아지기도 하고 사실 3쿼터 초반에 중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관중석에 생각보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자보다 줄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다 보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는 줄도 너무 길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3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불만이 있다면 여태까지 왜 12분을 했어? 라는 불만이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15분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맞아요. 여성 관객들에게는 특히나 필요하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경기장이 워낙 열악하고 여자 그렇죠. 화장실이 진짜 너무너무 부족하고 줄이 진짜 너무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경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5경기가 펼쳐질 텐데 어떤 경기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27일 3경기, 그 28일 일요일 2경기가 열리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주에 일본 전지훈련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에 백투백으로 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LG와 맞붙게 되고요.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에는 이제 울산 현대모비스를 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 이 라거나 선수의 오랜만에 복귀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8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삼성과
삼성과 DB가 맞붙게 되는데요.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이관희와 이정현을 사실상 맞바꾼 팀이죠. 네. 그래서 이관희 선수가 삼성 소속으로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DB 소속으로 뛰게 되는데 과연 이 두 앙숙이 컵 대회 시범 경기에서도 마주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조현일 위원 어떤 경기 중계하세요? 네. 저를 방송국은 그 경상도로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27일에는 LG와 가스공사의 맞대결을 중계하고 네. 28일에는 대구로 넘어가서 가스공사와 현대모비스 네, 이 두 경기를 중계하니까 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선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연일 하시나 좀 피곤하시겠네요. 자, 다음 주에는 한번 이제 6강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KBL도 개막 준비하고 있죠? 네, 11월 16일 개막이 확정됐습니다.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부산 BNK 썸과 신한은행 간의 개막전으로 열리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팀들이 지금 전지훈련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닿지가 않습니다. BNK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 전지훈련을 갔다가 중국에서 열린 또 국제대회 참가 예정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프로야구 경기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농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는 중위권 팀들 경기들을 보도록 하죠. 4위 삼성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비토 선발로 두산과의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4대4였던 경기 7회 말 현재 경기가 역전이 됐습니다. 삼성이 5대4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삼성을 반게임 차로 쫓고 있는 5위 KT는 키움을 만났습니다. 경기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8회 말까지 경기가 진행됐고요. 7대0으로 KT가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6위 롯데도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5위 KT 한 경기 반차로 뒤진 상황에서 역시 갈 길 바쁜 NC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신민혁 대 박세용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양팀 모두 점수가 많이 나진 않았고요. 한 점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8회 초 현재 2대2 동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대 SS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7회 말이 진행 중이고 3위 SSG 랜더스가 5대0으로 기아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시 농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도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2호 1육 시즌이 오는 10월 22일 수요일에 시작하고요. 개막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휴스턴 로켓츠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이 LA 레이커스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내년 4월 13일까지 팀당 82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네, 진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쯤 NBA 팀들은 뭘 하고 있나요? 이제 바로 내일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기를 치른 팀들은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팀 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브루클린과 뉴욕 닉스,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피닉스 같은 경우가 먼저 NBA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팀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개막전 아까 치른다고 말씀하셨던 휴스턴에 큰 악재가 발생을 했네요. 네, 지금 휴스턴 로켓츠는 미니 캠프 그러니까 몇몇 선수들만 모여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미니 캠프를 버하마 제도에서 열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전 포인트 가드인 프레드 밴블리 선수가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호 1육 시즌 출전도 어려워졌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개막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트레이드라든지 또 혹은 FA 선수를 영입하는 이런 부분도 전혀 보강이 되지 않습니다. 휴스턴 입장에서는 주전 1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가드진이 약했던 팀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악재를 맞았습니다. 이게 휴스턴이 케빈 듀란트 영입하면서 진짜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큰 포부를 보였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크게? 네, 듀란트도 굉장히 상심이 클 것 같아요. 좀 우승의 꿈을 꾸면서 왔는데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또 빠지다 보니까 조현일 위원 말대로 1번 포지션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네. 물론 일단 코트를 넘어온 다음에는 뭐 쉔군 선수도 있기 때문에 공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멘 탐슨과 셰퍼드로 좀 시즌을 버티긴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듀란트 진짜 사실 주간 듀란트 저희가 꽤 길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우승을 향해서 휴스턴으로 넘어가는데 좌절을 크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상 소식이 또 있는데 마이애미 히트의 가드 타일러 히로도 부상 소식이네요. 네, 타일러 히로 선수가 왼쪽 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시즌 초반에 결장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트레이드를 영입한 노만 파웰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만 이 타일러 히로가 지난 시즌 올스타에도 뽑히고 뭐 커리어 하이 시즌 보냈거든요. 시즌 초반에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마이애미의 1년 농사에도 아주 커다란 악영향이 생겼습니다. 네. 자, 마이애미 히트 올해 전력은 어때 보이나요? 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여름 동안에 뭐 셀러리 캡도 줄이면서도 동시에 또 전력 약화를 좀 막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조현일 위원이 방금 언급한 노만 파웰 선수를 영입한 것이 뭐 가장 큰 변화이고 또 앤드류 위긴스, 뱀 아데바요 이런 뭐 유능한 선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플레이오프 도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BA 이제 개막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보고 있나요? 네, 조엘 엠비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지난 시즌에 단 19경기 출전에 그쳤고 NBA 경력을 놓고 봐도 출석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조엘 엠비드가 오프 시즌에 체중 감량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동안은 이 엠비드가 살을 시즌을 치르면서 뺐거든요. 네.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았었는데 과연 이 오프시즌 체중 감량이 건강으로 이어질지가 화두고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망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시즌 준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댈러스가 쿠퍼 플래그의 또 원활한 리그 적응을 위해서라도 데이비스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카이리 어빙이 없기 때문에 이 AD의 건강 역시 필라델피아의 엠비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엠비드 사진 보니까 무릎 보호대를 안 하고 농구 훈련을 하더라고요. 네, 좀 네. 많이 놀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그만큼 체중을 많이 줄였군요. 요즘 그 체중 감량 그 약제가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약간 그런 도움을 받고 있나 싶을 정도로 NBA 선수들이 최근에 체중 감량에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중 감량하면 저희가 돈치치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똥치치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네, 계속 네. 유지하고 있죠. 유로바스켓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뭐 폴 피어스가 뭐 악담은 했었죠. 12월 되고 뭐 연습도 뭐 오프시즌만큼 못하기 때문에 네. 다시 돼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돈치치는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즌이기 때문에 저는 돈치치가 체중을 잘 유지하면서 레이커스를 좋은 성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예상해 네. 봅니다. 돈치치의 최근 인터뷰도 꽤나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꽤나 낭만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돌아가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은 나를 키워준 곳이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LA 레이커스에서 뛰기 전에 그리고 댈러스에 뛰기 전에는 10대 시절을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은퇴하기 전에 꼭 들러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에이스 이현중 선수 소식 전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현중 선수가 나가사키 유니폼을 입고 첫 선을 보였습니다. 네. 프리시즌 일정을 치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종현 선수는 일본 리그에서 2부 리그와 또 계약을 맺었죠. 네, 그리고 박지현 선수 한국 여자농구의 간판이라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도전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농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